안녕하세요. 피부 전문가, 피부 미용을 전공한 마 실장입니다. 벌써 대구는 낮에 많이 더워졌거든요. 대구를 보통 데프리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죠. 그만큼 이제 거의 여름에 가까워져 왔습니다. 땀도 많이 나고요.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세안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마 실장은 클렌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클렌징을 잘 하고 계시나요? 예상외로 본인들은 클렌징을 잘 알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던데요.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클렌징을 하는 방법과 클렌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클렌징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피부에 붙어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땀이나 미세먼지, 공해물질, 피부에 미쳐 떨어지지 못한 각질, 메이크업, 기타 등등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이런 거를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클렌징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깨끗하게 한다고 너무 과하게 클렌징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오히려 그게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깨끗하게 한다고 너무 과하게 씻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총 5가지의 층이 있죠.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각질층이란 곳은 수분을 붙잡아주는 천연 보습인자와 지질층이라고 불리우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부 장벽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클렌징을 과하게 하면 바로 이 부분들이 같이 씻겨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 장벽이 무너진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뽀드득뽀드득하게 하는 클렌징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고 예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클렌징 종류가 무척 다양하게 나오죠. 폼 클렌징, 오일형, 크림형, 토너, 기타 등등 많은 클렌저들이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pH입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측에 위치한 각질층이라는 곳은 pH 5.5에서 6.5의 약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pH는 1부터 14까지가 있거든요. pH 1이 산성, 14까지 가게 되면 알칼리성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가장 중앙에 위치한 pH 7이 바로 중성, 흔히 말하는 우리가 먹는 생수라든지 물 같은 경우가 중성을 띈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pH 7입니다. 그래서 pH 5.5에서 6.5가 약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각질층이 띄고 있는 pH 성질인 것입니다. pH가 약산성일 때 피부의 각질이 정상적으로 잘 떨어져 나가고요. 피부 각질이 정상적으로 잘 떨어져 나가야 트러블이라든지 문제성 피부가 될 소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pH가 약산성인 클렌저를 써야 되는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상적인 피부 상태인 약산성, 즉 pH 5.5에서 6.5가 되어야 정상적인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에 지질 합성 대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연스러운 각질 탈락을 유도하기 위해 약산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피부 장벽의 회복과 함께 보습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최근 화장품 회사들을 보면 클렌저를 출시할 때 보통 약산성을 많이 출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항상 pH가 약산성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pH가 약산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막상 확인을 하고 써보게 되면 알칼리성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의 클렌저를 다룬 영상을 보시게 되면 리트머스 시험지로 시험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게 되면 약산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칼리성인 경우가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다음 영상 클렌저 편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칼리 형태의 클렌저, 보통 쉽게 생각하시면 비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누가 알칼리성이거든요. 이 알칼리 형태의 클렌저는 피부 사이사이의 간격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서 피부 장벽을 무너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피부는 약하게 되겠죠.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약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비누를 참 많이 쓰셨죠. 비누를 쓰시고 난 다음에는 항상 피부가 당기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안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토너를 많이 발라줬죠. 그걸 발라주는 이유가 바로 pH를 약산성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칼리성인 비누를 쓰고 난 다음에는 꼭 토너를 챙겨서 발라주게 되었던 거죠. 원래 토너는 클렌징 목적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알칼리성인 비누를 쓰다 보니까 pH를 맞춰주기 위한 용도로 토너를 썼었고요. 지금은 비누보다는 약산성 제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토너의 원래의 목적인 클렌징과 보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이제 뽀드득뽀드득하게 씻는 세안법이 왜 좋지 않은지 아셨죠? 천연 보습인자와 지지를 같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하는 뽀드득한 세안법은 결국 피부를 건조하고 예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클렌징 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을 때 당기지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세안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실장은 이야기합니다. 보습의 첫 단계는 클렌징이라고. 왜? 천연 보습인자와 지지를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클렌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습의 첫걸음은 올바른 클렌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바른 클렌징 방법을 아셨나요? 그럼 이제 어떤 클렌저를 써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보통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디 순한 클렌저는 없나요? 좋은 클렌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클렌징을 할 때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클렌징을 하시나요? 5분? 10분? 아니면 클렌저에 거품을 내놓고 다른 작업을 하신다든지 기다리시진 않나요? 아무리 좋고 순한 클렌저를 썼더라도 클렌징을 오래 하셨을 때는 결국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클렌징을 오랜 시간 동안 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보통 세안을 펌 클렌징이나 오일류 같은 클렌징으로 1차 세안을 그렇게 하시고 또다시 2차 세안을 하시게 되게 되면 그 클렌징의 시간 자체가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내 피부에 자극이 가서 좋지 않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실장이 추천드리는 클렌징 방법은 1차 세안을 젤 타입의 클렌징으로 메이크업 하신 얼굴 위에다가 러빙 하듯이 문질러 주시고 바로 물로 세안을 하시고 2차 세안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시간이 아주 짧아지게 될 것입니다. 최대한 클렌징 시간을 짧게 해주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럼 순한 클렌저의 조건은 뭘까요? 첫 번째, 뽀드득뽀드득 하는 느낌이 나는 클렌저가 아닌 약간 미끌미끌거리는 그런 느낌이 남는 듯한 클렌저입니다. 두 번째, 거품이 덜 나는 클렌저입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품이 많이 나고 세정력이 강한 그런 클렌저를 많이 선호하셨죠. 뽀드득거리는 느낌이 좋은 클렌저를 좋은 클렌징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들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순한 클렌저, 좋은 클렌저라고 추천을 드리면 그 미끌미끌거리는 듯한 잔여감이 남는 그런 느낌의 클렌저를 쓰시는데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내 피부가 건성이나 민감성이신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거품이 덜 나고 약간 미끌거리는 듯한 잔여감이 남아도 잘 사용을 하시는데, 바로 문제는 지성 피부를 가지신, 피지 분비가 왕성하신 그런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얼굴에 기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미끌거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폼 클렌징을 쓰니까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성이신 분들은 약간 다르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 영상 다음 편에 클렌저 편에 보시게 되면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쓰기 좋은 방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꼭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씩 보게 되면 클렌저가 됐던 화장품이 됐던 계면 활성제가 안 들어간 제품은 없나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계면 활성제의 뜻이 보통 뭐 우리는 유화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름과 물은 섞일 수가 없잖아요. 기름하고 물은 항상 섞일 수가 없는데, 기름과 물을 섞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계면 활성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을 만든다는 것은 계면 활성제 성분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모든 화장품은 물과 기름이 섞여야 화장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한 클렌저의 조건은 거품이 덜 난다는 것이고요. 거품이 덜 난다는 것은 계면 활성제 성분 중에 비교적 순한 약한 계면 활성제 성분을 쓴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올바른 세안법과 순한 클렌저를 쓰는 당신은 벌써 피부 보습의 첫걸음에 성공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피부 미용을 전공한 마실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